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고급 물리학 멤버십 코스로 오늘이 23번째 시간으로 3강 해밀턴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해밀턴 역학에 이용이 되는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구하는가, 라그랑지 역학에서 이용이 되는 라그랑지안에서부터 구했죠. 어떻게 했냐면 변수를 바꿨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냐면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복습하면 똑같은 역학을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뉴턴 역학이고,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거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라그랑지 역학은 뭐였냐면 라그랑지안으로부터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유도했죠. 그 방정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라그랑지 방정식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거기에 있는 내로 하면, 우리가 라그랑지 역학할 때 내로 하면 뉴턴의 운동법 방정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해밀턴 역학은 뭐였냐면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변수만 바꿨는데,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이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밀턴 역학은 라그랑지안으로부터 해밀토니안을 구해서 해밀턴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해밀턴 방정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해밀턴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해밀턴 방정식을 오늘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장드르 변환하면서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으로 바꿨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 강조했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구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쳤냐면 라그랑지안을 먼저 구합니다. 해밀토니안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그랑지 역학을 거친 다음에 해밀턴 역학으로 간다고 하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라그랑지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유도를 구했죠. 문제의 자유도가 몇 개인가, 그 자유도 개수에 해당하는 일반화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일반화 좌표에 의존한 라그랑지안을 구했는데, 라그랑지안은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에 의존했습니다. 일반화 속도란 뭐냐면 일반화 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그랑지안은 그렇게 구했을 때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라그랑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Q 닷 일반화 속도를 이제 운동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켤레 운동량이었죠. 그 운동량으로 바꾸는 게, 켤레 운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일반화 좌표 QI에 대응하는 켤레 운동량은 라그랑지안을 QI 돛으로 편미분한 것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켤레 운동량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켤레 운동량을 구하면 켤레 운동량이 무엇의 함수가 되겠습니까? 일반화 속도와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와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 속에는 Q도 들어가 있고 Q 돛도 들어가 있고 P도 들어가 있고 시간 t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단계 2에서 구한, 여기서 pi를 qi 돛의 함수로 구했으니까 qi 돛을 다시 p 함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역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속도를 qpt의 함수로 구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구한 해밀토니안에 집어넣으면 비로소 그때 해밀토니안을 제대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무엇의 함수가 되냐면 일반화 좌표와 켤레 운동량과 이제 시간의 함수로 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자, 이렇게 5단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바로 라그랑지안을 먼저 구하는데,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의 함수로 라그랑지안을 먼저 구한 다음에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한다. 근데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 바로 구한 그 결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밀토니안 속에 들어있는 일반화 속도는 반드시 소거를 시키고 무엇으로 표시해야 되냐면 켤레 운동량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화 속도는 거기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해밀토니안이 무엇의 함수가 됩니까? 일반화 좌표와 켤레 운동량의 함수가 되는데,
그런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준 형태다, 캐노니컬 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캐노니컬 폼이라고 이 해밀턴 역학을 하면 캐노니컬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이 캐노니컬이란 말을 물리에서는 정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준 좌표와 정준 운동량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거 dt분의 dp,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어떠냐?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죠. 요 앞에 거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되지가 않죠. 근데 질량이 변한다고 가정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일반적인데, 이랬을 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위치 벡터하고 운동량 벡터가 들어있죠. 근데 이런 위치 벡터와 운동량 벡터를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또는 라그랑주 방정식에서는 직접 쓰지 않고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로 대신하죠. 그러면 다루기가 훨씬 좋아졌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구속 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이 힘에는 구속 힘까지 모두 합해서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은 다 더한 알짜 힘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또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라그랑주 역학에서 라그랑주 방정식을 만드는 라그랑지 안에는 무엇만 들어가면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수직 항력 같은 건 포텐셜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그랑주 역학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 라그랑주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QI가 일반화 좌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다. 그럼 여기다 왜 일반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사실은 좌표 그러면 거리를 대표하죠. 근데 꼭 거리가 길이의 차원이 아닌 것도 여기서 좌표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화 좌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일반화 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화 운동량이다, 이렇게 불렀죠. 근데 해밀턴 역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밀턴 역학에서는 이 해밀턴 역학에 나오는 해밀턴 방정식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해밀턴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해밀턴 정준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해밀턴 방정식에 나오는 해밀턴 방정식 좌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Q와 Q 돛을 Q와 P로 바꿨죠. 이렇게 해밀턴 역학에서 이용이 되는 좌표와 운동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니컬 코디네이트, 캐노니컬 모멘텀, 또는 이 둘을 합해서 캐노니컬 베어리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캐노니컬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얘기는 아니죠. 옛날에만 사실은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옛날 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겠어요. 캐노니컬, 이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 물리에서는 정준, 그리고 바른 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노니컬은 캐논의 형용사형인데, 캐논 하면 영어에서 준수해야지 되는 규범이나 계율, 또 이런 걸 얘기하고, 또는 어떤 작가의 주요 작품 목록,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캐논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그 가장 중요한 작품의 목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캐노니컬 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정본에 속하는 성경이다. 우리 성경에서 정본은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정본 성경이 있고 또 외경이 있습니다. 정본 성경에 속하지 않는, 이를테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는 바이블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그래서 캐노니컬 바이블은 그 정본에 속하는 경전을 이제 캐노니컬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노니컬 폼 그러면 수학에서 쓰이는데, 수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기본이 되는 형태 또는 기준 형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물리에서만 이 캐노니컬을 정준 이렇게 번역하고, 또는 바른 틀, 이렇게 물리학교에서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물리 교과서에 보면 한국말로 정준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바른 틀도 가끔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해밀턴 방정식을
해밀턴 캐노니컬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해밀턴 정준 방정식이다 또는 해밀턴 바른틀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이 캐노니컬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간단하고 표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방정식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캐노니컬 이퀘이션, 해밀턴 방정식을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독일의 수학자 야콥입니다. 이 해밀턴 방정식은 언제 발표됐냐면 1834년에 발표됐어요. 근데 1837년에 야코비가 해밀턴 방정식을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멋있죠?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 칭찬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나 라그랑주 방정식이나 해밀턴 방정식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앞으로 또 보이겠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풀 때 보면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캐노니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칭찬, 이건 멋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덩달아서 해밀턴 방정식을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19세기에 켈빈, 우리 절대온도 만든 켈빈 알죠? 그리고 테이트, 이 두 사람이 19세기에 내처럴 필로소피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바로 당시 물리 교과서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제 뉴턴 역학이 정착하면서 그때까지 정착한 내용을 쫙 썼는데 이때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책이 발표된 것이 1879년이었어요. 그래서 1834년에 발표된 해밀턴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4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켈빈경과 테이트는 왜 해밀턴 방정식에다가 캐노니컬이라는 형용사가 붙였는지 그 이유를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게 뭐 어떤 거 다른 방정식하고 뭐 크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는 것처럼 이 해밀턴 역학은 문제 푸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리에서 캐노니컬하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건 해밀턴 역학에 속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캐노니컬 이퀘이션 해밀턴 방정식입니다. 캐노니컬 베어리블 하면 캐노니컬 이퀘이션 하면 해밀턴 방정식, 또 캐노니컬 베어리블 하면 이건 해밀턴 역학에서 이용되는 변수가 바로 뭐였어요? 코디하고 모멘텀이었죠. Q하고 P였죠. 그래서 Q하고 P를 캐노니컬 베어리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캐노니컬 폼 그러면 해밀턴 역학에 적합한 형태다. 해밀턴 역학에 적합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밀토니안도 해밀턴 변수만으로 표현된 거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해밀턴 방정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변환을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캐노니컬 이런 말이 물리책에 나오면 캐노니컬의 뜻이 뭐야 그러고 사전에서 찾아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해밀턴 역학에 속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어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캐노니컬을 해밀턴 역학에 속하는 이렇게 돼 있는 사전은 없어요. 나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해 주는 이 의미가 진짜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서 캐노니컬 이렇게 나오면 이거 캐노니컬 뭐야 하고 사전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원 조화진 동자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이걸 라그랑지안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라그랑지안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x 덧제곱 빼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그랑지안은 코디넷, 위치 좌표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좌표에 일반화 속도를 표시하니까 x 도수를 표현한 거 이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켤레 운동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px는 켤레 운동량, 여기는 좌표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1차원이니까. 그래서 x에 대응하는 켤레 운동량은 라그랑지안을 그 켤레
속도로 이제 편미분한 것이죠. 여기 편미분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mx 도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운동량의 정의죠. mx 도. 그래서 그 일반화 좌표가 그냥 뉴턴 역학의 좌표와 같아지면 켤레 운동량이 뉴턴 역학의 운동량과 선운동량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르장드르 변환을 하면 여기에 px에 요거를 이제 갖다 대입하면 px 자리에 mx 돛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mx 돛 제곱하고 빼기 2분의 mx 돛 제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mx 돛 제곱하고 포텐셜 에너지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해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하면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고, 이 해밀토니안은 역학적 에너지를 표시하니까 요것도 해밀토니안의 의미로는 해밀토니안이라는 양으로는 옳은 결과지만 이것을 캐노니컬 폼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밀턴 역학에 이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면 해밀턴 역학에 표현되는 표현으로 바꿔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x돛을 무엇으로 바꿔요? P로 바꿔야 되죠. P로 바꿀 때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저 켤레 운동량의 정의를 역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켤레 운동량을 px를 x돛의 함수로 우리가 구했다면 x돛을 px 함수로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어떻게 하냐면 x돛은 n분의 px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x도 대신에 n분의 px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2n분의 px 제곱 더하기 2분의 kx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무엇만의 함수로 나왔습니까? 운동량과 위치좌표만의 함수로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해밀토니안이고, 이게 해밀토니안을 캐노니컬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밀턴 방정식을 유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밀턴 방정식 유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해밀토니안의 미분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해밀토니안의 미분을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해밀토니안 맨 먼저 라그랑지안으로부터 해밀토니안 구하는 정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PK, QK 도 하면 여기에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을 쓴 것입니다. K에 대해서 여기 더하기 표시가 언제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가 반복되면 이건 더하기가 assume된다. 쓰지 않았어도 더하기가 있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 더합니다. 자, 이것을 미분합니다. 이걸 미분할 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자, 이렇게 미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거 PK, QK 돛을 미분할 것 같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은 Q하고 Q돛하고 T 함수니까 Q로 편미분하고 Q돛으로 편미분하고 T로 편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여기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한 것을 라그랑주 이퀴에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 좀 바꿔 쓰겠습니다. 어떻게 바꿔 쓰냐면 우리 요걸 뭐라고 정의했어요? 파셜 QK 덧분의 파셜 L이 요게 PK라고 정의했죠. 그러면 PK를 여기에 그 라그랑지안을 QK로 미분한 것은 뭐가 됩니까? 요 PK를 시간에 미분한 걸로 되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자 여기서부터 파셜 QK분의 파셜 L은 PK 돛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 놓을 수가 있냐면, 자 요거 파셜 QK분의 파셜 L을 PK 돛이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파셜 QK 돛분의 파셜 L은 이게 PK의 정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 써놓으면 무엇이 상쇄되냐면,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같죠. 요거 하나는 플러스 사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상쇄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QK 돛 DPK,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PK 돛 DQK, 그 다음에 파셜 T분의 파셜 L DT가 남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의 미분 하나 구한 겁니다. 해밀토니안을 라그랑지안으로부터 르장드르 변환시킨 식에서부터 해밀토니안의 미분을 구했어요. 근데 해밀토니안이 그 Q와 P의 함수라는 사실만 가지고, 해밀토니안은 Q의 함수이기도 하고 P의 함수이기도 하고 T 함수이기도 하니까 요것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은 QK로 미분한 것에 DQK, PK로 편미분한 것에 DPK,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밀토니안의 미분의 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식에서 DPK가 같은 그 미분의 요 두 개는 전부 다 DPK죠. 그러니까 DPK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냐면 QK 돛은 파셜 PK분의 파셜 H다.
라고 하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DQK의 앞에 개수, 요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요거 두 개 비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PK 돛은 파셜 QK분의 파셜 H 이렇게 되죠. 그리고 DT의 개수,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 개수 할 것 같으면 요거는 파셜 T분의 파셜 L은 마이너스 파셜 T분의 파셜 H와 같다는 세 식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밀턴 방정식 또는 해밀턴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과 해밀턴 방정식을 비교해 보면, 라그랑지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일반화 좌표의 개수와 같죠. 일반화 좌표가 n개면 라그랑지 방정식은 n개가 필요한데, 해밀턴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해밀턴 방정식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도 역시 일반화 좌표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좌표의 수가 라그랑지 방정식의 경우에는 n개고, 해밀턴 방정식의 경우에는 2n개인데, 사실은 라그랑지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고 해밀턴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나중에 풀어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역학에서 해밀턴 방정식을 구했지만, 이 해밀턴 방정식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뭐 더 쉬워지거나 더 간단해지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라그랑지 역학은 어떻습니까? 뉴턴 역학으로 풀면 굉장히 복잡한 것을 라그랑지 역학을 이용할 것 같으면 간단히 해결됐죠. 근데 해밀턴 역학의 가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해밀턴 방정식이라고 해서 뭔가 더 간단해지는 게 없어요. 라그랑지 방정식을 한번 구한 다음에 또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해밀턴 역학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밀턴 역학을 칭찬하는 게 있어요. 해밀턴 역학을 해밀턴 방정식을 캐노니컬 방정식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밀턴 방정식은 문제를 풀지 않고서도 그 방정식의 형태만 보고서 그 문제의 동력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예를 앞으로 시간에서 볼 텐데, 방정식 풀지 않고 이 문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는 걸 해밀턴 방정식만으로 바로 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데도 이게 도움을 주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문제 풀 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어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샥 돌리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안정된 컴퓨터 알고리즘을 구할 수가 있냐면 해밀턴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해밀턴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그랑지 방정식이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해밀턴 방정식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하는데 훨씬 편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또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세계여가지고, 우리 그 양자역학을 이제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밀턴 방정식은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고, 이제 여기서 간단히 아까 말한 좋아진 동자, 1차원 좋아진 동자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 역학, 라그랑지 역학, 해밀턴 역학에서 풀는 식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1차원 좋아진 동자가 있다면 뉴턴 역학에는 어떻게 봅니까? 먼저 힘을 구하죠. 좋아진 동자에서는 힘이 뭡니까? 마이너스 kx라는 탄성력이죠. 이걸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대입하죠. 그래서 fx자리에 마이너스 kx를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어떤 식입니까? 유명한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구한 거예요. 이 식을 이제 풀면 돼요. 요거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2차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것 같으면 이것의 풀이가 사인 kt 더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이 나오죠.
그러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라그랑지안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1차원 조화진동자 라그랑지안 우리 앞에서 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라그랑지 방정식에 적용하죠. 라그랑지안을 알아야지 라그랑지 방정식 구하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 역학 할 때 많이 했었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요걸 편미분한 거 두 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거 요거 마이너스 kx가 되고, x 도수로 편미분한 건 mx 도시되니까 요걸 라그랑지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식이 되는데 요거 다시 정리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뉴턴 역학에서 구했던 것과 똑같은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결국에는 똑같은 식을 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밀턴 역학은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고 해밀턴 역학을 하려면 해밀토니안을 구해야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해밀토니안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해밀턴 방정식 이걸 적용하려면 해밀턴 방정식이 해밀토니안을 운동량으로 편미분하고 위치로 편미분하니까 한 거니까 편미분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요? x 도순 이렇게 편미분해서 n분의 px가 됐어요. 그 다음에 px 도순 마이너스 kx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px를 아니까 px 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px 도수를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해밀턴 방정식으로 구할 것 같으면 mx 도수를 시간에 미분하는 게 되죠. 이게 무엇과 같아요? 마이너스 kx와 같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식이 되는데, 이 식은 결국 어떤 식입니까? 네, 똑같은 단순 조화 진동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라그랑지 역학이나 해밀턴 역학이나 풀려고 하는 운동 방정식이 결국에는 다 똑같아진다. 자, 그런데 라그랑지 역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는데, 해밀턴 역학의 경우에는 어때요? 문제 푸는데 무슨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뭐가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어요.